뉴욕시 빌딩국에 등록된 뉴욕 한인회관 관리인의 명의가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뉴욕 한인 범동포 미래연대를 발족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제27대 회장으로 박은림 씨가 당선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한인회장이 탄생했습니다. 해외 한인들이 한국에서 친인척 등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진료를 받는 등 편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환수에 나섰습니다. 퀸즈 플러싱 커먼스 일대에 대대적인 교통체계 개편 작업이 펼쳐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에 등록된 뉴욕 한인회관 관리인의 명의가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갑작스런 자료 수정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에 등록된 뉴욕 한인회관의 자료가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애초 민승기 회장과 민경인 회관 관리 과장이 뉴욕 한인회관의 관리인으로 등록된 상태였는데 검찰이 회관 매각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는 편지가 발송된 후 회관 관리인이 한창현 32대 회장과 한홍식 32대 회관 관리위원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저께부로 이제 이게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등록 일자는 2월 16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꿨는데 헤드오피서가 2년 전에 임기가 끝난 한창현 회장으로 돌아가 있고요. 2월 16일 이전까지 아마 한창현 회장으로 있었겠죠. 그리고 오피서를 당시 회관관리위원장이었던 한홍식 씨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자료에 따르면 민승기 회장과 민경인 과장이 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3월 25일 자료에는 한창현 회장과 한홍식 위원장이 관리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임기가 끝난 지 2년이나 지난 한창현 전 회장 등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한 것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추측컨대 그저께 그러니까 24일 날 검찰로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그 이름을 좀 바꾸는 것이 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도무지 이거 뉴욕 한인회가 했다는 일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일이 좀 벌어져서. 한편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총회에 민승기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의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두 사람이 직접 총회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뉴욕 한인 범동포 미래연대를 발족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뉴욕 한인회관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는데요. 장기 리스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포사회 분열의 책임은 김민선 전 이사장에게 돌렸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한인 범동포 미래연대 발대식. 한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에서 민승기 회장은 뉴욕 한인회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최홍경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미래연대 여러분들이 모인 앞에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중을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약서는 회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관 장기 리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분열된 한인사회 화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범동포 미래연대지만 행사 내용을 보면 화합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민승기 회장은 범동포 미래연대를 통해 각종 루머를 종식시키고 하나 되는 한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한인사회 분열의 책임은 김민선 전 이사장 측으로 돌렸습니다. 김민선 후보가 탈락이 됐습니다. 후보가 탈락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부르시는 게 뭡니까? 정의롭고 아름다운 경선하자. 아니 시작할 때부터 하지. 사전선거 넣어갖고 한인사회 불법 선거는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탈락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의로운 선거하자고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정의로운 경선하죠. 처음부터 하면 저도 했습니다. 범동포 미래연대는 윤정남 전 뉴욕 한인청과협 회장을 위원장에 추대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한인 회장이 탄생했습니다. 제27대 뉴저지 한인회장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뉴저지 한인회와 펠팍 학부모회에서 봉사해온 박은림 씨가 당선됐습니다. 25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27대 회장의 박은림 씨가 당선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박 당선자는 앞으로 인수인계를 마친 뒤 2년간 한인회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동안 후보가 없어 유광훈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한인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직무대행이 후보를 추천하고 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새 회장을 당선시켰습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원조회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자격 박탈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은림 당선자는 지난 2005년부터 한인회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일하는 등 봉사해왔으며 10년 이상 팰리세이즈팍 한인 학부모 회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박 당선자는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돼 지난 10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에 자리를 맡게 됐다며 임기가 끝날 때쯤엔 한인들의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되도록 내실을 다지고 화합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한인들이 한국에서 친인척 등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진료를 받는 등의 편법 행위가 만연하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부정 사용을 추적하고 의료 비용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 등으로 적발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정수급 사례가 12,597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총 1,486명의 재외국민이 44,992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증 부정 사용은 내외국민을 모두 합하면 지난해만 45,187건으로 금액으로는 119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대여와 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고 연 2회에 걸쳐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119만 달러의 부당수급 가운데 103만 달러를 환수 조치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 부당수급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누수 규모는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는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에서 치료하다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3개월간 국내 치료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초강경 반이민 법안들이 속속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을 범죄로 간주하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내용인데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불법 이민을 범죄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소위 포괄이민 단속 법안과 난민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제도 개혁 및 국경보호 법안을 발의된 지 3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27일 연방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두 법안이 3주 만에 법사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한 것은 이례적인 것인 만큼 공화당이 반이민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포괄이민 단속 법안은 초강경 반이민파로 알려진 이민 및 국경보안 소위원회 트레디 가우디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불법 이민을 형사범죄로 처벌하고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의무화하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제도 개혁 및 국경보호 법안은 미성년 미륵국자에 대한 신속 추방 조항과 난민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국경경비 인력을 4배 이상 증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 문제로 끊임없는 지적을 받았던 퀸즈 플러싱 커먼스 일대에 대대적인 교통체계 개편 작업이 펼쳐집니다. 문제 교차로 등에 교통경찰이 배치되고 차선도 신설됩니다. 멜린다 퀴츠 퀸즈 보로장은 25일 뉴욕시 교통국과 뉴욕시경, 피터구 뉴욕시의원 등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플러싱 커먼스 일대의 새로운 교통체계 개편안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협의 내용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은 맨스트리트과 37번가가 만나는 지점을 비롯해 루즈벨트와 유니온 스트리트 교차 지점, 37번가와 138가 교차로에 각각 2명씩의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또 37번가에서 메인스트리트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위한 차선이 신설되고 동시에 37번가와 138가에 올웨이 스탑 사인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은 이미 25일부터 해당 교차로에 교통경찰의 배치를 완료했으며 차선 신설과 스탑 사인 설치 등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통국은 또 퀸즈 보로청의 요청에 따라 플러싱 커먼스 일대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튼 보로장이 상가 임대 재계약에서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렌트비 인상이나 렌트를 빼달라는 식의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소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게일 브루어 맨하튼 보로장은 23일 맨하튼 어퍼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할랄가이즈 매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기업 렌트 보호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조례안은 건물주가 건물 1층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180일 이전에 렌트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재계약 협상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협상 결렬 시 세입자가 다른 장소를 찾을 시간을 주기 위해 렌트 인상폭을 최대 15%로 제한하고 향후 1년간 의무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브루어 보로장은 또 오는 5월 둘째 주인 전국 소상인 주간을 기념해 이달 6일부터 정기적으로 소상인 지원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브루어 보로장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것이 뉴욕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소상인들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운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의 약 60%는 운전 중 다른 짓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동승자와 대화를 하는 등 주의 산만이 청소년들의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교통안전재단과 아이오와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6세에서 19세 운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의 동영상 분석 결과 58.5%가 부주의 운전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3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가운데 96만 3천 명의 운전자가 16세에서 19세였고 이로 인해 2,865명이 사망하고 38만 3천 명이 부상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10대가 운전하는 차량 6,842대의 내부에 운전자와 전방을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1,691건에 대해서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사고 순간까지 운전자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동영상 분석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11.9%를 차지했고 동승자와의 대화로 주의가 산만해진 경우가 14.9%였습니다. 또 차량 내부의 물품을 쳐다보는 경우 10.2%,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5.6%를 차지했습니다. 달리는 전동차에 매달려가는 위험천만한 열차 서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지만 매년 10명 정도가 이 열차 서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4일 오후 6시 맨하탄 어퍼웨스트 사이드 96가역에서 10대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자 3명이 전동차 바깥에 매달려가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이와 같이 전철에 매달려가는 열차 서핑을 금지하고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10여 명이 이 열차 서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무단으로 플랫폼 아래로 내려갔다가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24일 오전 10시 30분 브롱스 207가역에서는 54세 여성이 반대편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 선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미끄러지면서 다가오는 전동차에 치여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전자담배 수요가 늘면서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TV와 빌보드 광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전자담배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자담배 중독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이 캠페인은 소셜미디어와 TV, 빌보드, 영화관 광고 등을 통해 6월까지 계속됩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 1월 전자담배가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내뿜으며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가 점차 중독에 빠져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 시작된 것입니다.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고 금연을 돕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국은 과일이나 사탕향의 전자담배를 시도하는 10대가 늘고 있으며 오히려 일반 담배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LA와 롱비치도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 캘리포니아로 규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코끼리는 상하 밀렵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은 코끼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야생 코끼리에게 피임약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동물보호구역에서 코끼리들이 초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나타나더니 밀렵꾼처럼 이들에게 총을 겨눕니다. 코끼리 엉덩이에 한 발이 명중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코끼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코끼리가 맞은 건 총알이 아니라 피임약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for the vaccine to be most effective, it's got to get absorbed through the blood vessels in the muscles. 상아를 얻기 위한 밀렵이 기승을 부리면서 다른 지역 코끼리는 멸종 위기지만 남아공에선 철저한 보호 정책으로 코끼리가 너무 많아진 게 문제라고 합니다. 15년 만에 코끼리 수가 2배로 늘었는데 한 마리가 하루 평균 200kg에 달하는 수풀을 먹어치워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남아공 정부는 암컷 코끼리에게 피임약을 주사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락커웨이를 잇는 셀렉트 버스 서비스 전용 도로가 신설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퀸즈 우드헤븐 블러바드와 크로스베이 블러바드를 따라 우드사이드, 락커웨이 등으로 이어지는 셀렉트 버스 서비스 전용 도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 2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1년 정도가 소요되고 2018년부터 운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청소년을 위한 텍스팅 핫라인 뉴욕시 청소년을 개설했습니다. 이 핫라인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와 고민, 정신적인 문제 등을 무료로 카운슬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65173으로 문자를 보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후 2시 반부터 9시까지, 주말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27살 에리기 씨가 그레이스 맥 뉴욕주 연방하원의원의 한인 보좌관으로 채용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 씨는 플러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빙햄튼 뉴욕 주립대학에서 경제학과 중국어를 전공했으며 올해 1월에는 맹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맹의원과 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 검찰이 지난 23일 29살 김모 씨를 마리화나 판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3일 오후 8시 20분께 롱아일랜드 이스트메도우 소재의 햄스테드 턴파이크 선상 주차장에서 흑인 남성에게 마리화나 1파운드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몸 수색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도 추가로 발견하고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에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고 밤에는 눈이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추운 가운데 가끔씩 눈이 오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